네, 안녕하세요. 굿데이 김동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면허 중 수중 준설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중 준설공사업은 대업종으로 주력 분야는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희가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두 번째 주력 분야 두 번째에 해당하는 준설공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해서 준설을 하는 공사로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 등의 준설공사를 진행합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설공사업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준설공사에 대한 등록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 기준은 네 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장비, 기술 능력 이렇게 네 가지 기준에 부합이 됐을 때 준설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준설공사의 등록 기준 중에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은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수중 준설공사업은 대업종화됨에 따라서 수중공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자본금은 추가로 증자하지 않고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혹시 수중공사 추가하시는 경우에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되면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이라고 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되는 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 재무제표상의 겸업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산이 모두 1억 5천 이상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적인 자본금만 충족이 되시면 준서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준비가 되면 기업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 진단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20일 이상, 기존의 사업자의 경우는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의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 진단을 받아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 진단 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했을 때 준서공사의 자본금을 보유했다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준설공사의 공제조합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54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신 후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해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수중공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출자는 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의 경우는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받아서 신용평가 등급에 맞춰서 출자금을 예치해 주시면 되고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등급에 해당하는 약 5천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해서 첨부해 주시면 되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예치금은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년이 지나면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아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준설공사 기술능력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인은 5명 이상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준설공사의 기술능력 세부적으로 확인하시면 가항목과 나항목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가항목부터 확인하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 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입니다.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기술 인력 중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시면 됩니다. 나항목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 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번과 2번 항목에 해당하는 분 중에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해서 기술 인력은 5명 이상이고요. 4대 보험은 반드시 필수로 가입해 주셔야 되고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한 자격만 인정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간혹 기술 인력이 퇴사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에는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기술 능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설공사의 시설 장비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과 필수 장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사진, 임대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장비 매입 세금 계산서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사무실 기준 확인하시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본점 소재지 하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면 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 간혹 주거용이나 농업용 이용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경우 있는데 주거용이나 농업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독 공간으로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같이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으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설공사의 장비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는 지금 가나다 항목 3가지 모두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세금 계산서, 사진 등을 첨부해 주시면 장비를 보유했다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고,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종목은 대부분 담당 주무관께서 실사 나와서 확인하니까요. 그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준설공사의 면허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하면 이제 면허 취득을 하는 절차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 모두 준비가 다 되면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시도 내에 관할 관청에 공사업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공사업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을 심사하고 수리해서 각 대표님들께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통보를 받은 대표님께서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시기 전에 등록 면허세와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지참하고 가셔서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을 수령하시면 준설 공사업에 대한 면허 등록이 완료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수중 준설 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진행하시면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